안녕 얘들아. 자, 4차시부터는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거야. 오랜만에 이제 쌤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도 정수와 유리수 부분이야. 우리가 만났을 때 했던 부분은 2학기 부분, 막 5번째 대단원, 6번째 대단원 도형에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그거 이제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1학기 내용을 좀 복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학기 내용을 다루는 거거든. 공부는 근데 배웠던 거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영 안 보는 게 아니라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복습이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1학년 내용은 또 2학년 때도 계속 나올 거고 3학년 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이제 기초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꼭 복습을 뭐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마인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덧셈 또 뺄셈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1번 다음 중에서 이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을 이제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개만 맞고 네 개는 틀리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2.5랑 플러스 1.5를 더해 줄 거래. 그러면 우리는 양의 부호를 갖고 있고 음의 부호를 갖고 있을 거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을 서로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워지고 나서 뭐가 살아남는지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얘들아, 얘는 2.5고 얘는 1.5야. 그럼 지워지고 났을 때 당연히 양수가 살아남겠어? 음수가 살아남겠어? 당연히 더 큰 숫자가 살아남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개념을 더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이미 플러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1번은 틀렸어. 1번은 틀렸어.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지. 다만 음수일 뿐인 거지. 음수랑 음수는 서로 같은 개념, 같은 방향, 뭐 같은 뭐 부호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더해줬을 때는 당연히 음수가 살아남아야 되고 서로 더해줬을 때 증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쇄되는 개념, 서로 지워지는 개념이었어. 왜냐면 부호가 서로 달랐으니까 상반되는 개념이었으니까 더해주면 서로 지워져야 돼. 근데 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서로 증폭돼야 되고, 즉 서로 합쳐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3.4랑 0.5를 더해주면 돼. 3.4랑 검정색으로 합시다. 3.4랑 0.5랑 더해주면 돼. 그래서 3.9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3.9인 것처럼 음수랑 음수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9다라고 해주면 돼. 이거는 2.9가 아니라 마이너스 3.9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알겠지? 자, 다시 3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을 일단 그래서 틀린 거야. 3번도 양수랑 음수를 더할 거야. 즉 상반되는 개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더할 거기 때문에 지워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워질 건데 누가 살아남을지는 서로 지금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분모를 서로 통분을 시켜줘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통분하는 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분모를 15로 이렇게 통분을 시켜주면 앞에 있는 숫자는 3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8, 3, 24.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는 5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더해줄 건데 그러면 서로 상반되니까 서로 지워지면 되는데 음수가 살아남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얘들아. 얘가 더 얘가 더 조금 더 크니까 그치? 그래서 음수가 살아남을 거고 그 숫자는 그냥 이 숫자에서 이 숫자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를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우리는 15분의 1만큼 살아남습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3번도 틀렸네. 4번 다시 한번 해보자. 4번 서로 상반돼 얘들아. 그러면 서로 지워질 거야.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데 누가 더 큰 수인지는 몰라. 그치? 서로 지울 거니까. 그래서 살아남는 게 누군지 파악할 거니까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큰 수의 부호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호를 대소 비교, 서로 누가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시켜. 그러면 20분의 20분의로 바꾸면
앞에 있는 거는 5로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뒤에 있는 건 4로 곱했으니까 몇이어야 돼? 그렇지. 16으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딱 봐도 누가 커? 플러스가 조금은 더 크지. 그래서 플러스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 숫자는 얼마만큼 살아남는 거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그냥 빼는 거니까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4번이 맞네. 답은 4번이야. 그래도 우리가 5번을 안 보고 가면 좀 섭섭하겠지. 5번이. 5번도 좀 보고 가자. 5번은 음수랑 음수를 더할 거잖아. 그치? 그럼 서로 상쇄 되겠어? 아니면 증폭이 되겠어? 증폭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숫자를 서로 그냥 더해주기만 해주고 우리는 마이너스다 라고 해주면 돼. 이 숫자를 모른다 치고 얘네들 3분의 4랑 2분의 5를 더해줘. 더해주고 그냥 그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더할 수 있어서 8 더하기 15가 돼서 6분의 23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럼 답은 6분의 23이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23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음수끼리 더한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수 A와 B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네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앞에서 1번에서 했던 것처럼 A 값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B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될 것 같아.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려 했더니만 분모가 달라.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15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앞에 거는 10, 또 뒤에 거는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9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0이랑 마이너스 9를 더해주면 당연히 분모는 이렇게 15분의 1로 있고요. 당연히 15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B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15분의 1이야. B 같은 경우에는 분수랑 소수네, 얘들아. 그러면 뭐 소수를 분수로 바꿔도 되고 혹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도 되는데 쌤은 분수를 소수로 바꿀게. 알겠지? 나 반대로 말했나? 소수를 분수로 말할게. 바꿀게. 자, 1.6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6이기 때문에 지울 거 지어주면 5분의 8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더하기 5분의 8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더해 주려면 분모를 10으로 통일시켜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마이너스 15랑 플러스 16이랑 더해주면 당연히 플러스 1만 살아남는다 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개념이 조금 어렵다면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줘도 좋아. 0은 여기가 있고 마이너스 15만큼 왼쪽으로 15만큼 이동을 했어. 근데 다시 플러스 16만큼 이동을 해준다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로 도착을 할 거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A와 B를 다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 15와 10의 최소 공배수 30. 이거 조금 바로 나오긴 힘들겠지만 한번 이렇게 15와 10의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2 더하기 3 해서 30분의 5니까 약분을 해주면 깔끔하게 6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답은 5번이 되겠다.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계속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지. 1번은 너무나도 쉽지. 양수랑 양수를 그냥 더해주는 거였어. 그치? 그럼 당연히 그냥 이거 18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예, 2번 양수랑 음수를 더해줄 거면 서로 지워져야 돼. 상쇄가 돼야 돼. 근데 뭐가 살아남겠어? 플러스가 살아남겠어? 마이너스가 살아남겠어? 당연히 음수가 더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수가 살아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지워질 거 지워주면 9에서 그냥 3 빼면 돼. 지워지면 6만 살아남을 거야. 마이너스 6이 살아남을 거야. 또 음수랑 음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서로 음수가 살아남을 거야. 그것도 증폭이 되어서. 그래서 3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더해주는 거는 뭐 분모만 똑같이 만들어줘서 2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그러면 6분의 11?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1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쌤이 좀 빠른데 얘들아, 이거를 나랑 같이 풀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풀고 나서 쌤이랑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나랑 같은 속도로 풀면 안 돼. 요거 같은 경우도 서로 지워질 거야. 지워질 건데 당연히 플러스 양의 부호가 살아남겠지. 그래서 양의 부호가 살아남을 건데 얼마만큼 살아남을 거냐면 1.5에서 0.5로 빼는 거니까 1만큼. 그래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랑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 플러스 4는 뭐 위로 4칸, 또 마이너스 4는 아래로 4칸인데 서로 같은 크기인데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0이야, 0. 얘네끼리 만나면 0이야. 그래서 12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마이너스 10.25랑 뒤에 이게 있는데 플러스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정수 부분끼리 더해줘서 10.25가 돼. 그럼 얘는 플러스 10.25고 얘는 마이너스 10.25니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완전히 지워지겠지. 그리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 없을 거야. 0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 우리가 8번까지 할 거니까 딱 절반 문제를 풀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운데 부호가 얘들아 플러스, 아까까지는 계속 플러스였다면 이제는 마이너스인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수랑 어떤 수를 서로 뺀다, 이 말은 이 뒤에 앞에서 이제 뒤에 거를 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되냐면 앞에 수는 이제 그대로 있는데 뒤에 수를 뺄 거니까 뒤에 수를 부호를 바꿔서 더해줘라, 이거랑 같은 개념이야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볼까?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앞에 거는 그대로 오고 이 뒤에 있는 식을 뺄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의 이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부호를 그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 돼. 그래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고 더해준다 라고 이 빼기의 개념을 이해해주면 돼. 어떤 A와 어떤 B를 뺀다라는 것은,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B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아 얘들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다시 한번 3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떤 수 2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분의 3을 이제 뺄 거잖아. 근데 이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수를 뺄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양수랑 양수를 더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뺀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그냥 뒤에 있는 양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걸 음수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2에다가 음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랑 서로 같은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빼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줄 거야. 그냥 이왕 한 거 4번까지 해보자. 4번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이렇게 있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 거지. 그러면 이 빼기는 결국엔 뭔 뜻이냐면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그냥 더해준다 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2, 3, 4번을 하려는 것은 오른쪽으로 쌤이 써놓은 거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양의 14랑 양의 11을 더해주면 당연히 증폭이 되면서 그냥 양의 부호 25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양의 수. 2번도 마찬가지지. 음의 5랑 음의 10을 더해주면 당연히 음의 수끼리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15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너무나도 쉽고. 3번. 3번은 이제 좀 조심해야지. 양의 2랑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서로 다른 개념이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서로 지워질 거니까 우리는 뭐가 살아남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4분의 3이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수잖아. 당연히 뭐가 더 살아남겠어? 2가. 플러스가 살아남겠지. 그래서 플러스가 살아남을 건데 얼마만큼 살아남을지는 그냥 2에서 4분의 3을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는 4분의 8과 같은 숫자지.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나면 답은 4분의 5가 살아남는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알겠지? 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너무나도 쉽네. 대신에 분모만 통분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 20분에 15 더하기 8 괜찮을까 얘들아? 이렇게 통분시킬 수 있지. 그래서 20분에 23이다 라고 약분 안 되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끝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개념을 우리 쌤은 다 어떻게 한 거야?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로 바꿔준 거야. 모든 이 1, 2, 3, 4를 다. 그리고 앞으로 뺄셈 문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앞에서 뒤에 거를 뺀다는 뜻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앞에 거에서 뒤를 뺀다는 것은 결국엔 그냥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랑 같은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6번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은 즉 앞에 위에서 쌤이 계속 했던 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지.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는 거야. 올바르게 고칠 줄 알면 돼. 뺄셈은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1번은 맞아. 알겠지? 1번은 맞고요. 2번 뺄셈은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2번도 맞고. 3번 뺄셈은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안 바뀌었지. 얘 이미 틀렸어.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3번이 틀렸다. 답은 3번. 4번, 5번도 맞는지 한번 봅시다. 뺄셈은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같다. 뺄셈은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꿨지 얘들아.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뺄셈을 고지고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항상 플러스로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은 수직선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그래서 0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2보다 a만큼 큰 수를 3. 뭔 말이지?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을 테고 a는 아니지 3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보다 얼마만큼 큰 수를 가져야 3이 되겠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큼 5만큼 큰 수가 바로 3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a는 5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그리고 1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 이게 얘들아 조금 말장난이긴 한데 마이너스 2보다 a만큼 큰 수를 3이라고 한 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a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a를 더해준 게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1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려면 이렇게 빼줘야 돼. 괜찮을까? 그게 바로 b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b를 그냥 1이랑 마이너스 4랑 더해주면 이 뜻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보다 마이너스 4만큼 큰 수라는 뜻이야. 이거는 이 뜻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되고 1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는 요건데 이거는 좀 말장난 같아서 쌤이 막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주기로 했어?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다 했지. 대신에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그치? 그럼 너무나도 쉽다. 1 더하기 4, 5 이렇게 b를 5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b는 5 빼기 5라서 0이다 라고 해주면 돼. 답은 3번.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와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 중 차례로 알맞은 것을 차례로 써 넣음으로써 요 등호가 성립하게끔 만들어 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다시 이거 지우고 자, 딱 봤더니 어떤 느낌이 뭐냐면 얘들아 서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있지.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상쇄가 되면 좋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7은
플러스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즉 부호를 바꿔주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뭐가 와야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와줘야겠지. 그렇게 마이너스가 와줌으로써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주고 이 자기 자신도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식은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이너스인 것 때문에 마이너스 3 더하기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7 하고 네모칸은 그대로 오고 이렇게 바꿔줄 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7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서로 상쇄만 되면 돼. 근데 우리가 앞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설명을 안 했었는데 덧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1이나 같지. 즉 숫자들끼리 서로 위치를 교환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 또 덧셈 법칙도 뭐였어 얘들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다 배웠을 거야. 그게 정수와 유리수에서도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 똑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순서를 바꿔주면 돼. 이렇게 덧셈을 서로 교환법칙에 의해서 7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지워지겠어? 더해주면 서로 상쇄가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큰일 나.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증폭이 되고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서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답은 하나는 마이너스, 여기 첫 번째 게 마이너스, 두 번째 네모칸이 플러스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8문제를 다 풀었고 정수와 유리수의 이제 덧셈과 뺄셈이 자연수에서의 그냥 확장 개념인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을 생각해 봐도 좋아. 플러스 3은 오른쪽, 여기 이제 양의 방향, 여기는 이제 음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플러스 3, 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즉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왼쪽으로도 4칸을 가면 결국에 그거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끝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4칸 가면 당연히 왼쪽으로 1칸이지. 이런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정수와 유리수에서 이 서로 다른 부호가 계산하는 게 어려웠다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5차시 여기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를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쌤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고생했어 얘들아.